오늘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박세영 실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높아진 비용 및 투자 부담, 현대차 그룹의 대응 능력 비교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대표 기업인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그리고 신용평가상 시사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입니다. 코로나 시기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후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2024년 이후에는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2% 성장하였지만 2024년에는 성장률이 3%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중국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선수요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과 중국 시장은 비교적 양호하였지만 주요 시장인 서유럽 시장이 부진하면서 전체 시장은 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반기 이후 소비 부양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점과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과가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0년대 후반 사드 사태로 중국 시장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2020년대 이후 미국,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확대하면서 우수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판매량 순위도 기존 5위에서 2021년 이후에는 3위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미국 시장 내 다른 경쟁 기업들은 점유율이 유지 또는 하락했던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적극적인 신차 출시와 현지 생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17년 7.2%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10.7%로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업계의 경쟁 환경, 공급망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응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공급망 및 생산 라인 재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판매 물량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미국에서 생산하여 다른 북미 지역으로 수출하던 물량도 미국 내 판매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재료 및 자동차 부품 조달의 현지화를 확대하는 등 관세 부담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기업의 2025년 상반기 실적에 반영된 기업별 관세 비용을 보면 주요 회사 모두 약 1.5조 원에서 2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2025년 상반기 영업수익성도 2024년 대비 저하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도요타, GM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관세 이외에도 구조조정 비용 7억 유로까지 인식하면서 수익성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관세 부과로 촉발된 통상 환경의 변화로 자동차 기업들의 비용 및 투자 부담은 이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지위를 제고해온 현대차 그룹은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은 개별 자동차 기업이 보유한 사업 재무적 역량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주요 글로벌 경쟁 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주요 요소별로 비교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 지역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은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할 수 있으며 선진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클수록 해당 회사의 이익 창출력은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수년간 중국 시장 판매량 감소를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북미 시장 판매량 확대로 보완하면서 수익성 높은 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선진국 시장 비중이 2018년 이후 60% 내외로 유지되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북미, 한국, 일본 등에서의 판매 비중이 낮고 가격 경쟁 강도가 높은 중국 시장 판매 비중이 높아 앞선 두 회사에 비해서는 구성이 여려한 편입니다. GM은 적자 지역 구조 조정과 북미 시장 판매 집중 전략 등으로 2022년 이후 판매 지역 구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품별, 세그먼트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형 세단, SUV, MPV, 픽업 트럭 등이 수익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2018년 고수익 차종 판매 비중은 약 47%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SUV 라인업 확대 및 프리미엄 브랜드 확장을 바탕으로 동비율은 2024년에는 65%로 상승하였습니다. 도요타와 GM도 픽업 트럭 및 중대형 SUV 부문에서 견조한 판매 실적을 시현하면서 고마진 차종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중소형 차량 선호도가 높은 유럽 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두고 있어 고마진 차종 판매 비중이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회사별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겠습니다. 주요 자동차 회사별로 규모의 경제가 구축된 내연기관에서의 수익성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아직까지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판매 비중에 따라 각 사별로 수익성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업계 수위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도요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GM과 폭스바겐은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이하고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편으로 앞선 두 회사 대비 수익성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회사별 관세 부담 노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보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현지 판매량 중 수입 물량의 비중은 현대차 그룹은 58%, 도요타 48%, GM 27%, 폭스바겐 82%로 현대차 그룹의 관세 부담 노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2025년에 준공된 메타플랜트의 생산 확대를 감안하면 현대차 그룹의 관세 부담은 중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이 30만 대인 메타플랜트의 램프업이 완료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판매량의 비중은 기존 58%에서 40%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영업 수익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성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인 관세 비용 부담을 추산해 보면 현대차 그룹 5.3조 원, 도요타 6.2조 원, GM 5.1조 원, 폭스바겐 4.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메타플랜트 가동 효과를 감안하면 관세 영향은 4조 원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관세 부담을 반영하더라도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은 8% 내외로 예상되고 있어 GM과 폭스바겐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영업 수익성을 보이며 관세 부담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역량입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업계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수요 누적 등으로 2024년까지 전반적인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관세 영향으로 영업 현금 흐름은 축소된 반면 전동화 전환과 같은 투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회사들이 관세 부담 극복을 위해 미국의 설비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각사의 투자 부담은 이전 대비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회사별 대응 능력은 상이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와 GM은 영업 현금 흐름 캐펙스 배수가 2배 내외로 투자 부담 대응 능력이 우수한 수준인 반면 폭스바겐은 동 비율이 1배 내외로 상대적으로 열이한 편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현대차와 기아가 60% 내외로 도요타와 함께 우수한 수준이며 폭스바겐과 GM은 상대적으로 열이한 편입니다. 보유 유동성 확보 수준도 부채 비율과 유사한 모습인데 순현금성 자산 규모가 도요타의 경우 32.9조 원, 현대차 그룹이 30.9조 원, 폭스바겐이 7.5조 원이며 GM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현금성 자산을 상회하여 순차입금이 5.2조 원입니다. 따라서 재무 안정성 관점에서도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의 투자 부담 대응 여력이 폭스바겐이나 GM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상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은 제품 경쟁력 개선으로 선진국 시장 판매량 확대와 수익성 높은 세그먼트 판매 확대를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판매 믹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우수한 수준의 영업 수익성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면에서는 현금 창출력과 재무 안정성이 우수하며 현대차 기아 합산 30조 원을 상회하는 순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투자 부담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8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안에 합의함에 따라 수익성 하락폭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율 인하 이후에도 미국 시장의 높은 경쟁 강도를 감안하면 관세 부담의 가격 전가가 어려워 당분간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하된 관세율 적용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경쟁 국가인 일본의 관세율이 먼저 인하되어 적용됨에 따라 영업실적 저하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2028년까지 260억 불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재무부담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도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상대적인 우수한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수익성 저하나 재무부담 확대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통상정책 변경 여부, 그리고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수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지위 변동 여부 등이 향후 신용위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변동 상황을 관찰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